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스팀워크 파트너로 등록 신청을 마쳤고 세금 정보 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스팀에 게임을 판매하는 데 있어 사업자 등록이 필수가 아니니 아직 사업자 등록이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 외에는 문제가 없어 바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개석을 눌러주겠습니다. 세금 정보까지 모두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계정 생성 완료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계속을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스킨워크스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계속을 눌러 게임 등록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창입니다. 스팀 출시에 관련된 행사, 게임 등록, 판매한 게임의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의 게임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바로 등록해 볼게요. 우측을 보면 새로운 앱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줄게요. 새로운 제품 만들기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 상품 종류는 게임으로 두고 아래 제품명은 게임의 이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한다고 해서 추후에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니까 게임 이름을 편안하게 작성해 주세요. 만약 무료로 판매하게 될 경우 이 제품은 무료입니다 부분을 활성화해 줄게요.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지금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앱이 만들어졌다는 알림이 나오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게임 고유 아이디가 생성되는데요. 이걸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X 표시를 눌러줄게요. 창을 새로 고침하고 스크롤을 내려 가장 하단에 보면 미출시 앱 부분에 방금 생긴 앱이 보이게 되고 우측에 체크리스트 보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곳은 이 앱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크게 상점 페이지, 패키징 파일, 출시일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상점 현재 상태 준비하기는 게임의 설명, 플레이 영상, 썸네일 등 실제 스팀에 여러분들의 게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얼굴 마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게임 빌드 준비하기는 유저들에게 배포되는 게임을 올리는 공간이고요. 패키징한 파일을 이곳에 올릴 거예요. 다음으로 출시는 상점 현재 상태 준비하기와 게임 빌드 준비하기가 모두 검토가 완료되고 승인이 된 시점부터 최소 2주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게임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쭉 따라오신다면 모든 준비하기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나의 상점 현재 상태에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아래는 나의 게임 빌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하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잘 몰라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반려를 수십 번씩 당해서 게임 등록을 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단계별 지침 가이드가 있는데 이 단계별 지침 가이드는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이미 체크가 완료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점 부분을 먼저 처리할게요. 상점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부터 게시까지 총 9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에는 게임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이에요. 빨간색으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앱 종류와 게임 이름은 조금 전에 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이곳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름을 변경하게 될 경우 이곳에서 변경하시면 돼요. 대신 참고하실 점이 게임을 출시하고 나면은 게임 이름을 변경할 수 없으니 출시 이전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개발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적어도 무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에 등록한 사업자명을 적었습니다. 배급사는 게임을 판매하고 홍보와 같은 마케팅을 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보통 소규모 인디 개발자라면 배급사가 따로 없을 텐데 개발사와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링크입니다. 이곳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웹사이트가 있다면 이곳에 작성하시면 되고 외부 운영하지 않는다면 디스코드 서버는 적어주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래 연동하고 싶은 소셜미디어가 있다면 연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어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게임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좀비 게임이라면 공포, 호러, 좀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스팀에서 별도의 키워드를 처리하는 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너무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에 맞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각각의 플랫폼들의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을 입력하는 공간인데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만들고 출시하기 이전에 저사양과 고사양의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잘 모르시겠다면 스팀에서 여러분들의 게임과 비슷한 유형의 게임을 찾고 거기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의 사양이 좀 높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여기서 TBD는 To be determined의 줄임말인데요. 해당 사양이나 요구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해도 처리해줬어요. 다음으로 출시일입니다. 이 부분은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도 되고 대략적인 날짜를 여유있게 작성해주시면 돼요. 모든 체크리스트가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2주 후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 또 변경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달 정도 이후로 여유있게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성인 콘텐츠이시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언어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막,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만약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언어가 필요 없고 사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언어를 설정해 주면 되고 이곳에 지원하는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추가할 언어 선택을 통해 추가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플레이어와 지원 기능은 여러분들의 게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장르와 태그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색어 부분에서 키워드를 작성했었는데 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스팀에서 적용되는 장르와 태그가 이곳에서 선택한 옵션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장르의 설명을 보면 주요 장르는 이동 경로 탐색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상점 페이지 상단에 제품 타이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실제 유저들이 원하는 게임 장르를 이쪽에서 필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르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쪽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체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 명의 소비자한테도 눈에 띄게 될 테니까요. 장르가 여러 개라면 모두 선택한 후에 주요 장르를 선택해줄게요. 다음으로 태그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요. 스팀 유저들이 게임을 찾을 때 이 태그를 통해 게임을 검색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장르보다 더욱더 디테일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내 타이틀에 태그 달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태그 마법사라는 새로운 창이 뜨면서 최상위 장르부터 평가까지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태그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최대 20개의 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는 장르는 다시 돌아와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관되었다면 일단 다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게임 성향에 맞게 선택해주겠습니다. 쭉 진행하다 보면 나의 태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태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분들의 게임이 유저들의 눈에 띄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태그를 선택하면서 1인칭, 3인칭, 싱글플레이, 멀티플레이, 인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태그를 선택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은 다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상점 페이지에 여러분들의 게임에 대한 사진들을 하나하나씩 넣게 될 텐데 유저들은 이미 그 사진에서 이게 3인칭인지 1인칭인지 싱글인지 멀티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애초에 유저들은 이 게임이 우주 시뮬레이션인지 건설 경영인지 대규모 멀티 PVP 게임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이 게임이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게임 태그를 통해서 찾지 않습니다. 즉 게임에는 포함되지만 게임을 홍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는 태그들은 모두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정말 중요한 태그는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도 변경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됐다면 게시를 눌러줄게요. 게시가 완료되면 성공이라는 UI가 뜨게 되고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원래 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 지원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들의 게임이 키보드와 마우스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게임패드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마법사 시작을 눌러줄게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어떤 입력 장치를 사용해야 게임을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나요? 부분에 여러분들 게임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세이브 앤 엑시트를 눌러주고 저장하고 나가줄게요. 다음으로 제3사 DRM과 타사 계정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법적 고지입니다. 제가 이 법적 고지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 작성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작성하지 말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작성이 안 되어 있다고 반려를 몇 번 받았는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기를 눌러줄게요. 그럼 새로운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EULA 생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얼리얼 엔진 전용 EULA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무한히 유효하지 않고 영상 업로드 이후에 최신화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은 게임을 등록한 날짜에 맞는 최신 EULA를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들어가면 워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드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여나 워드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제가 카페에 텍스트 파일로 남겨두었으니 이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텍스트 파일은 최신본이 아닐 수 있으니 한 번 더 얼리얼엔진 사이트를 참고하실게요. 먼저 이 워드를 작성하기 전에 이 EULA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 남겨두었고요. 저는 강의 목적상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EULA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소유자와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자 또는 사용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게임을 판매하는 여러분과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개발자와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게임을 판매하는 개발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는 내용을 EULA를 통해서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개발자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반드시 EULA를 읽고 승인해야 하는데요. EULA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발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유저가 게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제한에 대한 정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임 계정을 만들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막 이런저런 조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하고 서명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을 판매하는 개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는 다른 유형의 문서예요. 혹여나 게임에서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다루는 내용이 있는 게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따르셔야 돼요. 너무 멀리 왔네요. 다시 돌아와서 워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대괄호 안에 프로덕트와 라이센서가 있습니다. 프로덕트는 여러분들의 게임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라이센서는 개발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글씨가 빽빽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떠한 종류의 손해도 개발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유저가 이 게임을 하다가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발사와 에픽게임즈 모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게시하게 될 경우 유저는 저희 게임을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하고 저희는 이걸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곳에 작성해 줄게요. 언어는 모두 영어로 처리하겠습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세이브를 해주시고 퍼블리시로 넘어가서 리얼리 퍼블리시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URL을 눌러보면 방금 여러분들께서 게시한 EULA가 잘 적용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방금 작성한 EULA 때문에 면책 및 책임 한도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보호받게 되었어요. 대시보드로 돌아가고 다시 체크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아래 지원처 연락 정보를 적어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3개 중에 1개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만 작성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를 작성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는 가급적이면 적지 않을게요. 만약에 회사 전화번호가 따로 있다면 맨 앞에 82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국제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개발자용 메일을 새로 만들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이메일을 잘 적어주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쪽으로 사용자들에게 메일이 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한 사람한테는 메일이 오지 않고 게임을 유료로 출시하게 된다면 유튜브나 트위치와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메일이 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나에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스팀 키를 주면은 게임을 방송해서 홍보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스팀 키를 생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본 정보를 모두 작성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저장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다음 탭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스크롤이 상단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음으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팀에서 보여지는 부분으로 사용자들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텍스트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큰 설명란이고 아래쪽에 짧은 설명은 스팀 상점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설명입니다. 스팀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곳은 스팀의 얼굴 마담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사용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나의 게임이 얼마나 멋지고 재미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장황하고 구구절절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깔끔하고 중요한 내용만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하는데 크게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의 게임과 유사한 대박난 게임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작성하기 전에 다양한 스팀 게임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모든 가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것처럼 유저들도 스팀에서 게임을 살펴볼 때 상점 페이지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쓱 둘러보고 다른 게임을 보러 가요. 사진을 보는데 5초 정도를 쓰고 만약 사진이 마음에 들면 글을 읽게 됩니다. 글도 5초 안에 몇 문장 정도 읽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넘기게 되고요. 만약 대충 읽었는데 마음에 든다면 그제서야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GIF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곳에 어떠한 링크도 넣으면 안 돼요. 유튜브 링크 같은 거 넣으면 바로 반려당합니다. 그리고 현지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게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스팀을 즐겨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게임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로 되어 있는 설명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모국어가 없다면 게임에 대한 호감도 떨어지고 설명을 읽고 싶어도 읽기 싫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모든 나라의 언어를 번역기를 돌려서 작성해 줄게요. 만약 번역기를 돌리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모든 나라의 설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국가라도 빠질 경우 반려당해요. 반려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영어로 번역하시고 모든 국가에 영어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짧은 설명도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의 내용을 다 채워 넣어주셔야 되고요. 하나의 국가라도 빠지게 될 경우 안 되니 꼭 다 채워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게임 플레이와 게임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서 반려당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검토하다 보니 이걸 검토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하게도 반려를 시켜놓고 반려 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았어요. 저에게 반려 사유를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만 답변이 왔는데 도대체 뭘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건지 뭐가 불충분한 건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와 게임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어떠한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다른 유명한 스팀 게임의 설명을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명한 게임들은 게임사가 워낙 유명해서 내용을 대충 막 적어도 잘 팔리는 케이스가 있으니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짧은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텍스트 부분이에요. 게임에 대해서 부분은 사용자가 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읽는 부분이라면
이 짧은 설명은 일단 내 게임을 클릭했다면 웬만하면 다 읽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길거리의 간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내용이 너무 많이 있다면 애초에 읽지 않거나 읽다가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내용을 임팩트 있으면서 약간 어그로 끌 수 있는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보상, 특별 공지 섹션인데요. 쭉 읽어보시고 해당되면 작성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이미지 올리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게임에 대해서 부분을 작성할 때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고 했죠? 이곳에 사진을 첨부하고 사진 파일 이름을 괄호 열고 img 괄호 닫고 사이에 작성하시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글씨를 굵게 하거나 정렬하는 기능도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언어에 빠짐없이 작성이 완료됐다면 가장 아래 세이브를 잊지 않고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등급입니다. 어떠한 게임이더라도 출시하기 이전에 등급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공식 심사를 받아서 제출할 필요 없이 스팀에서 진행하는 심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 설문조사 페이지 방문을 눌러줄게요. 설문조사를 쭉 진행하시고요. 생성형 AI까지 확인해주시고 저장을 눌러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상단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생성 및 저장된 등급이라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게임 등급이 결정되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우측에 저장된 변경사항 제출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콘텐츠 설문조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시 대시보드를 눌러 다른 체크리스트들을 마저 진행할게요. 다음으로 앞서 해보기입니다. 게임의 데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모 버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얼리 액세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데모 버전이 없다면 별도의 작성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픽 자산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팀의 얼굴마담인 사진을 넣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어떤 사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스팀 판매량이 크게 갈리게 돼요. 이곳을 작성하기 전에 여태까지 순탄하게 잘 따라오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칭 하시고 물도 좀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